김문수 초반 지지율 대폭발, 우파 총결집, 이재명 맹추격. 자, 이 선거운동 들어가자마자 일단 좀 예상보다는 조짐이 상당히 좋다는 수치를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전에 돈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. 돈 이야기, 이게 중요합니다. 대선 자금 이야기인데,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대통령 선거 선거 보조금 큰 선거가 있으면 우리 세금으로 중앙선관위가 정당에 선거 보조금을 주죠. 일단 세 개 정당, 이번에 국회의원 수를 보유를 하고 있는 1번 이재명의 민주당, 2번 김문수의 국민의힘, 3번 조국당은 후보 없고 4번 이준석의 개혁신당, 여기에 선거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. 523억 8,300만 원. 이게 다 우리 세금입니다. 우리 세금으로 전부 다 지금 유세하고 다니는 겁니다. 이 원내 일당 민주당은 전체의 50.65%인 265억 3,100만 원 가장 많이 가져갔습니다. 민주당이. 그리고 국민의힘이 전체의 46.36% 242억 8,600만 원.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당이 2.99% 15억 6,500만 원. 이준석 당도 15억 가져갔습니다. 선거 보조금은 이제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해서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후 이틀 이내로 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11일 마감했으니까 오늘 다 지급을 했습니다. 뭐 배분 기준이 있는데 일단 그것은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. 어쨌든 그 국회의원 의석수가 많으면 많이 주고, 이 국회의원 의석수가 없는 정당에는 거의 뭐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.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은 최근 선거에서 득표율 뭐 이런 것도 다 따져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은 총액의 2%가량을 또 배분을 하는 그런 건데, 자, 이것은 선거 보조금이죠. 이건 그냥 써서 다 이제 투명하게 쓰면 됩니다. 그런데 이것 가지고 모자라죠. 민주당 265억, 이거보다 한 2배 이상, 몇 배 더 들어갑니다. 그런데 그때는 이제 자기들 돈으로 쓰죠. 자기들 돈으로 썼다가 나중에 선거 끝나면은 이 국고에서 보존 받습니다. 보존 받는데 전부 다 보존해 주는 게 아니고 이 투표에서 15% 이상 받으면은 전액 자기들 쓴 돈을 다 보존을 해 줍니다. 우리 세금으로. 그리고 10%에서 15% 사이, 10%에서 15%, 14.9%겠죠. 그 사이에 받으면은 절반을 보존을 해 줍니다. 절반. 그런데 이 선거 보조금 외에 그 돈 규모가 엄청납니다. 이재명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됐죠. 이게 확정이 되면은, 최종 확정이 되면은 민주당은 이재명 때 지난번 그 대선 때 2022년 대선 때 국고, 그러니까 15% 이상 득표를 했으니까 이재명이 자기들이 쓴 돈을 국고에서 보조받았죠. 그게 무려 434억 원입니다. 434억 원.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. 이재명이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된다. 토해내야 된다.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도 있죠.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그 이재명이 뭐 당선됐다가 이게 나중에 그 어떤 또 다른 문제로 이재명이 그 사퇴를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한 1,000억을, 434억 원이니까 또 그만한 돈을 또 물어내야 될지 모른다.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, 여기서 좀,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이 이준석입니다. 이준석이 지금 일단 선거 보조금은, 지급을 받았죠. 15억 정도 지급받았는데 이걸로 턱없이 부족하죠. 이 민주당 265억, 국민의힘 242억, 근데 여기 15억 이준석. 그러니까 일단 자기 당 돈을 이제 씁니다. 쓰면은 이준석이 나중에 15% 이상 득표를 하면은 실제로 끝까지 뛰어서 15% 득표를 하면은 이거 돌려받지만은 국가에서 보존을 받지만 10%에서 15% 사이면은 절반만 보존받고 10% 지금 이준석 10% 받기 어렵죠. 그러면은 국가 보존을 못 받습니다. 자, 그래서 돈 문제도 이준석의 가령 본인은 완주한다고 하지만 돈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. 네, 본론으로 들어가서
말씀드린 이 지지율 이야기입니다. 제가 오늘 낮에 혼술 시간에 전해드린 지지율이 하나 있는데 그건 우선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 새로운 지지율 조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그 한길 리서치가 글로벌 이코노믹의 의뢰로 해서 그러니까 후보 등록 후에 첫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. 11일하고 12일 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11일이 등록 마감이죠. 그리고 12일 어제부터 선거운동이 들어갔죠. 자, 이 상황에서 여론조사는 1호 여론조사가 오늘 그 오전에 나왔습니다. 한길 리서치 조사인데 1,513명. 여기 보면은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이 49.5, 김문수 38.2입니다. 이재명 49.5, 김문수 38.2. 그러면은 11.3%포인트 차이죠. 이게 아직은 차이가 격차가 있다. 이런 건 사실이죠. 11.3%포인트 차이니까. 그런데 이것을 그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. 이제 추격을 시작을 하니까 추격세가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느냐가 문제죠. 자, 지금 11.3%포인트 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기 직전 10일 날 그 단일화 논란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그 직전에 조사한 것을 보면은 격차가 그때도 한길 리서치 같은 여론조사 기관입니다. 의뢰자만 폴리뉴스로 다루고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니까 같은 이 방법을 썼죠. 그때 44.8대 28.6, 이재명 44.8, 김문수 28.6. 그러니까 그때는 이 격차가 16.2%였죠. 그런데 사흘 만에 격차가 16.2%에서 11.3%포인트로 한 4.9%, 거의 5%포인트가 확 줄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효과냐. 김문수가 후보로 확정된 그 효과죠. 그전에는 이재명, 김문수 이렇게 붙이고 뭐 이재명, 한덕수 이렇게 붙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한덕수는 사라지고 이재명, 김문수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단일 후보로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확정된 데 대한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해서 사흘 사이에 격차가 5%포인트가 좁혀진 거죠. 자, 이 부분이 하나 있고, 또 하나는 이준석입니다.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.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. 이준석이 이 국민의힘에서 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가 이렇게 단일화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고 하니까 보수 유권자들 중에서 꼴 보기 싫어. 꼴 보기 싫어. 저 국민의힘은 안 되겠어.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일부가 이준석을 이준석 쪽으로 넘어간다. 그래서 반사 이익 뭐 이런 여론조사 그러니까 그런 그 언론 분석이 있었죠.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로 이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가 딱 되고 나서는 이준석이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. 이 김문수 한덕수 싸울 때 뭐 김문수와 한덕수가 싸운 게 아니고 김문수와 그 쌍건 지도부가 싸웠죠. 대치를 했죠. 그때 국민의힘 꼴 보기 싫어 해서 이준석으로 1분 아주 극히 1분대 넘어갔었는데 그나마 김문수 후보가 되고 나니까 확정이 되니까는 다시 넘어왔다. 그래서 이 조사에서 사흘 전에 이 이준석의 지지율은 6.03%였는데 이게 이제 5.4%로 다시 빠졌다. 그래서 이제 계속 빠지는 그 상황인데 제가 이 여론조사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. 자, 그리고 이 여론조사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정권 교체되는 것이 좋다. 51.1. 국민의힘 중심으로 정권이 유지되는 것이 좋다. 38.3. 12.8%포인트죠. 이것도 상당히 줄어든 겁니다. 격차가. 이 12.8%.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재명 대 김문수의 격차 11.3% 비슷하죠. 자, 그래서 이게 일단은 초반에 사흘 사이에 그 5%가 줄어들었으니까 지금부터 이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이게 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가 있다.
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수도 있다. 지지율이 뒤바뀌는. 아직은 좀 섣부른 기대 섞인 예상이기는 하죠. 기대가 좀 섞여 있죠. 그렇지만은 그게 전혀 불가능하지만 않다는 것은 일단 다른 조사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후보 등록이 되고 선거운동 들어가고 나서 오늘 오전에 첫 번째 그 지지율 조사가 나온 게 한길 리서치죠.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두 번째 지지율 조사 결과표를 받았습니다. 뭐냐 하면은 에버리 리서치 여론조사 기관 에버리 리서치와 에버리 리서치에서 하는 에버리 뉴스 그리고 미디어 로컬이라는 게 한국 지역 언론인 클럽이 있습니다. 지역 언론사들 그 모임 그리고 폴리뉴스 이 공동 의뢰로 그러니까 에버리 뉴스, 미디어 로컬, 폴리뉴스가 공동 의뢰를 해서 에버리 리서치가 조사를 한 건데 이게 5월 10일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. 어제. 그러니까 그제 김문수 후보로 딱 확정이 되고 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들어간 어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여기서 이재명 47.1%, 김문수 36.7%. 자, 47.1대 36.7. 격차 10.4%죠. 10.4%. 조금 전에 이 한길 리서치에서 격차가 한길 리서치 격차하고 그걸 지금 비슷한 수준의 그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. 11.3%였으니까 여기 에버리 리서치 조사에서는 10.4%. 이게 이제 격차가 한 자릿수로 넘어오기 일보 직전의 그런 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여기서 또 7.5%로 나타났고 특히 이 지역별로 보면은 상당히 이 지지층이 결집될 뿐만 아니라 캐스팅 보터를 지는 충청권에서도 첫 조사인데 사실상 그 본격 선거운동 들어가고 나서 첫 조사인데 캐스팅 보터를 쥐고 있는 충청권에서 김문수 후보가 앞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. 대구 경북에서 그전에는 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이 막 앞서는 결과들이 나왔죠.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이 33.6, 김문수 48.9, 그 15% 포인트 정도를 김문수 후보가 앞섰다. 이 텃밭에서. 그러니까 이것은 이 보수층이 결집을 하기 시작했다.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. 대구 경북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80% 투표율 그리고 80% 득표율 이렇게 하면은 다른 지역에도 여파가 미쳐서 이 승리의 방정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구 경북에서 그 지지세를 다시 회복을 하는 그 상황입니다. 오늘 공교롭게도 3명의 후보가 전부 다 대구 경북 같습니다. 그래서 득표활동을 벌였는데 오늘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부산, 울산, 경남에서도 이 43대 40 정도로 김문수 후보가 앞섰고 특히 이 대전, 세종, 충청 여기는 충청권은 항상 이제 캐스팅 보터를 쥐고 있다. 그 충청권에서 이기는 후보가 항상 이기죠. 승리를 하죠. 여기서 김문수 42.4, 이재명 37.6이 나왔습니다. 예, 여기서도 일단 이 초반 조사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에버리 리서치 조사를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좀 좁혀졌느냐. 조금 전에 한길 리서치는 사흘 만에 이렇게 5%포인트가 확 좁혀졌다고 말씀드렸죠. 에버리 리서치 조사에서도 4월 7일 날 발표한 조사가 있습니다. 그 한 달 전 조사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재명이 48.8, 김문수가 31.7. 그래서 격차가 그때 17.1% 격차가 났습니다. 17.1% 격차가 났는데 이번에는 10.4% 격차로 줄었죠.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전에는 이제 사흘 만에 5%포인트가 격차가 줄었고 여기는 한 달 사이에 한 그 7% 가까이 6몇 퍼센트
격차가 또 줄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그 첫 번째 조사가 이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상당히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.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이재명은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에 그때 이후에 3년 동안 사실상 선거운동을 해왔습니다. 3년 동안. 대선에서 지고 바로 그때 지방선거 때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출마를 했죠. 그리고 이 당권을 잡았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총선, 작년 4.10 총선 때도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죠. 자기 선거운동도 같이 한 겁니다. 그리고 재보선 이런 것들 사실상 대표를 2번이나 하면서 전국 돌면서 이제 자기 유세를 하고 일종의 이 선거운동을 3년 동안 한 사람이 이재명이죠.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사실상 11일 날 우여곡절 끝에 후보 등록을 해서 12일, 13일 오늘 지금 3일 한 겁니다. 3일 사실상. 그래서 3년 한 이재명과 3일 한 김문수의 이 격차가 이것을 역전을 시킬 만큼 그렇게 못 시킬 만큼 크지 않다. 자,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고 봅니다. 그리고 지금부터 특히 김문수 캠프에서 이 키포인트로 잡은 것이 두 사람이 전부 다 경기도지사 출신이죠. 경기도지사 출신인데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를 2번을 했고 이재명은 1번을 했습니다.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그 2번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교통체계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추는 그 강력 철도망 사업 이런 것을 다 성과가 굉장히 많은 반면에 이재명은 성과는 없이 거의 다 뭐 백현동, 대장동, 그 경기도 그 성남시장 시절에 그런 비리 같은 것들만 쌓여 있으니 이제 국정을 맡게 되면은 경기도정을 맡았을 때도 그렇게 서로 차별이 됐는데 국정을 맡으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선거 전략을 짜고 또 이재명이 당선됐을 경우의 위험성 이런 것도 부각시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코 뭐 이 패배 의식에 젖을 필요 없이 해볼 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